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마련한 22대 총선 특별기획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이죠.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문명순입니다. 네, 고양갑. 현역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나누구. 오마이TV가 이제 마련한 건데 이 룰을 좀 지켜봤나요,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 보면서? 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컨셉이. 굉장히 정치계에 신선한 네네.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가 5분간의 사전 인터뷰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고양갑 지역인데요. 네. 고양갑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제가 국민은행에 37년간 네. 재직을 했는데요. 1988년에 고양시에 당시는 고양군이죠. 네. 국민은행 연수원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 연수원 교수로 근무하고 네. 또 국민은행 노동조합 아. 여성정책실장으로서 노조 교육을 네. 고양에서 실시하면서 그 후로 30년 넘게 고양시와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 은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다고 알고 있는데 총 몇 년을 일했습니까?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37년 그래요? 재직했고요. 네. 그 후로도 금융기관 임원이라든가 금융연구소에서 한 40년 이렇게 금융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로 금융 쪽에 은행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했습니까? 주로 은행에서는 금융 현장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 네. 또 대출 이렇게 특히 IMF라든가 고비고비 때마다 네. 현장에서 그 금융의 현장을 속속들이 아하.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요. 그 노조 쪽에 간부도 오래 하셨는데 네. 선출직을 여러 번 하셨죠? 선출직을 3번 했는데요. 어. 국민은행 노조에서 네. 부위원장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여러 은행들이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KB 국민은행의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은행권과 금융공기업으로 된 산별노조, 전국 네. 금융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렇게 선출직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네요. 선거를 통한 뭔가 하는 거. 그렇죠. 그 조합원이라든가 그 회원들의 민의를 담아내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금융노조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내가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그 88년도에 한창 그 민주화 바람 네. 또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가 역할을 했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는 변호사이셨고요. 저희 국민은행 노동조합 교육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정치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오. 말씀을 또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은행이 전당포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바로 저희 은행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결국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문명수님의 어떤 점을 높이 샀길래 정치하세요 그랬을까요? 제가 정책실장과 네. 또 교육국장을 하면서 그 당시 노무현 강사님이시죠. 네.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십니다. 네. 고양갑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역위원장이니까 고양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양갑 지역은 아시다시피 야권 연대의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랜 세월 네.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유시민 장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네. 험지인 거죠. 늘 민주노동당, 정의당의 양보를 강요당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낡은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뛰어봤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분위기 이거 잘 알고 있을 텐데 최근에 그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네. 심상정을 상대로 무모한 도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의미 있는 네. 그러한 결과를 그때 보여드렸고요. 네. 특히 작년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네. 이제 심상정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심판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국힘 쪽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산 고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서부터 정권 교체 그러면서 저희가 강서구청장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일종의 내년 총선을 노린 그러한 그 탁상 행정을 넘어서는 돌출 발언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네. 특히 고양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분들이고요.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그런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슬로건은 준비를 이미 했습니까? 네. 아니면 마련 중입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예, 경제가 위기일 때 그리고 민생이 무너질 때 민주당이 선택한 사람 문명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5분 사전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순 님이 혼자서 통째로 10분을 써서 나는 누구인가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명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저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입니다. 고양갑에서는 저와 지역 주민들께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현역 심상정 의원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를 3.3%로 묶었습니다. 지선에서 정의당 기초위원 영석으로 만들면서 매서운 심판을 이미 하셨습니다. 저는 11월 19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사람 문명순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고양갑에서 승리하고 수도권 압승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공성 회복과 금융개혁 실현하겠습니다. 네, PPT 보시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광주 학생 운동에 참여하고 옥고를 치린 제 외삼촌 홍원표 외삼촌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외조부께서도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한글 교육을 하다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제 강점기의 그 집안 분위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마포여중을 수석 졸업하고 서울여상 수석 졸업했고요. 국민은행에 입사한 후에도 은행 그 직원 실력고시 수석, 바늘구멍이었던 금융기관 책임자고시 합격, 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제 별명이 수석 명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금융실무 고등학교 교과서가 보이는데요. 고등학교 금융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률이 67%에 달합니다. OECD 주요국들이 중등교육 때부터 금융경제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금융교육을 또 국민은행에 재직하면서 또 금융 현장에 있으면서 꾸준히 해왔고요. 정치인들이 자서전 출판을 많이 하는데 교과서를 쓴 사람은 아마도 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금산분리 완화 반대, 또 재바르는 은행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다. 금융개혁 또 금융민주화 선봉에 섰는데요. 흔히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권리보호를 위주로 했는데 저는 통상의 노동운동을 뛰어넘는 금융개혁운동을 해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노회찬 대표님, 정말 우리 금융노조와 함께 정책토론 자주 하시면서 따뜻한 금융,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제안을 같이 일해왔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민간 금융기관 장악, MB 정부 때 무분별한 민영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면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또 박선수 의원, 이정희 의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공공 부분의 노동조합 대표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당시 공공연맹 부위원장이었던 한정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IMF 때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개인 신용 파산자가 양산되던 시절인데 그 당시 금융 현장에서 대출 책임자를 하면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체험했습니다. IMF의 우리 금융 공공성이 급격히 약화됐고요. 마치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그런 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179조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국민의 혈세를 은행에 투입했는데 그 덕분에 살아난 은행들이 금융 공공성,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가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LO 노사정 포럼의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금융 안정을 위해서 또 약탈적 금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주장했고요. 오른쪽 상단 사진은 2012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TV 광고 장면입니다. 그때 제가 독립문 출정식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키코 사태라든가 동양중금, 부동산 대란, 카드 대란, 가계부채 대란을 겪으면서 금융개혁이 시급한데 아쉽게도 특히 진보 진영에는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적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금융 주권, 금융 공공성 강화를 그리고 금융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금융정책 토론회, 또 서민금융, 또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금융 등 여러 가지 금융개혁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어느새 제 별명이 정책 보따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2019년 4월에 민주당의 험지였던 고양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단수공천으로 민주당 고양갑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 경선 초기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도왔는데요. 고양 민주평화 포럼 공동대표로 또 이재명 후보의 금융특보로서 경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덕양구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 52.1%, 윤석열 후보 43.6%, 8.46% 차이로 저희 지역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도 김동연 후보 50.7%, 9,993표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경기도 전체 득표에서 김동연 지사가 8,340표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에 큰 경인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고양갑에서는 시도의원이 시의원, 도의원 6석 당선시켰고요. 정의당 기초의원은 기존 4석에서 0석으로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 그리고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고양갑 지역에서 무너진 조직력을 복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밑에 현수막을 보시면 저희 고양갑 지역에 개첩된 현수막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그리고 고양신청사 원안대로라는 현수막이고요. 왼쪽은 제가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하는 유세 장면입니다. 2023년에 국민의힘 고양시장이 고양시청 원당 건립이라는 기존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일산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원안 사수 투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그리고 고양 신청사 이전 문제도 판박인 셈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고양갑 대책위원장으로서 또 독립영웅 역사왜곡 처지 특위위원으로 그리고 이동관 탄핵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자 제가
7일간 동조 단식 농성을 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당론 부결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른쪽 끝 장면은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수원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 분들께서 금융권을 성토하자 은행 출신인 제가 일어나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저는 금융이 우리 서민들에게 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은행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공약에도 들어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신용등급제, 신용점수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권은 부유층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공정과는 역으로 주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여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명의 공직자가 특히 금융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37년간 금융 현장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2050억 원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채권 시장이 교란되자 무려 200조 원의 유동성이 증발을 가져왔습니다. 200조 원이 투입된 거예요. 그때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했으면 200조 원 증발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먼 사태, 키코 사태로 금융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줄 금융 당국자 그리고 현장을 알고 목소리를 내줄 정치인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향갑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 명의 공직자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근간인 금융 개혁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1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7일 동안 함께했다고 그랬는데 단식을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 시절부터 네. 뭐 기본 금융이라든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네.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전현직 정치인들 내가 누굴 좀 따라해 볼까 롤 모델이 있었을 텐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노 대통령님께서 정말 네. 35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은행이 전당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행원들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노조인데 네. 좀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 이제 그 말씀들이 지금의 제 정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금융 공공성, 금융 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해서 가장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정책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신용 등급제, 신용 점수제입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대다수의 취약계층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이 많은 분들이 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금융만큼은 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유층한테 유리한 우대금리,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가상금리 이 부분을 고치려면 네. 한국형 신용등급점수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더 급한 거는 청년들이 음. 아직 사회생활 하기도 전부터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을 대여조로 바꾸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네. 소액 생계비 대출 50만 원이 네. 연 1% 금리로 시행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똑같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15.9%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금융 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이다 보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뭔가 본인의 1호 법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1호 법안으로 낼 거는 주택금융 부분입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네.
무주택자 그리고 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금리나 이런 부분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법이 그분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투기성 다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금융 부담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 금융, 주거 복지를 위한 그 법안을 1호로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책으로 들어서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가족들도 음. 워낙 노동조합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제 남편도 어. 같은 국민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할 때도 예, 많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고향 갑의 지난 대선 때 성적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걸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당협 지역위원장이니까 뭔가 경선에서도 지역위원장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걸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늘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네. 대선이든 지선이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에서 열심히 하면은 네. 누구나 다 저만큼의 성과는 내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지난 대선 패배 후에 네. 제가 여러 지역에 가서 우수 사례로 예, 강의를 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심상정 의원이라고 정의당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현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겠어요? 심상정 의원이 네. 그동안 수차례 대선 도전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늘 10%를 넘는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네. 3.3%로 묶었거든요.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의 마음이 네. 대선이나 지선이나 총선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의당 기초위원이 4석이나 있던 곳을 네. 0석으로 주민들께서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심 의원이 물론 다선 중진이고 역량 있는 분입니다만 이미 주민들께서 평가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탱해온 힘, 그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서울여상을 졸업한 후에 은행에 들어가서 흔히들 말하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은행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어려운 IMF 시절 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한 명의 담당자가 지점장이든 팀장이든 또는 창구에 있는 직원이든 한 명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네, 네. 역지사지 입장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모두 일종의 민생을 구하는 길이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나 싶죠? 네. 네, 자, 오마이TV가 총선 특별 기획으로 만든 프로그램 나누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고향갑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인 문명순 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출연자들이 뭘 좀 준비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예,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보다 네. 조금 더 좀 축약해서 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네. 자, 나누구에 출연하고 싶은 분들은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